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Object Oriented Programming, OO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6,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예, 이 말씀은 한동대학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1995년에 한 30여 명의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황무지와 같은 이 광야에 조그마한 학교가 정말 세워졌죠. 누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일 청년들, 주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고요.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찾았습니다.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걸 믿고 저희들 그동안 사역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청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 주의 청년들이라는 것을 확고한 믿음 가운데 믿으며 여러분들을 대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이면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 여러분들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주소가 근데 옛날에는 남송리 3번지였어요. 이 남송리 3번지 광야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선배들 95학번, 96학번, 97학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을 다음 세대들을 기다렸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다 간증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코딩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데이터 구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년들 이곳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은 하나님의 청년들 헛되이 시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게 하시고 공부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길 그러한 학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주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학기 전공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기를 시작하는데
남은 학기도 주님 건강 가운데 저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젠다는요, objects.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Object Oriented Programming. 도대체 object라는 게 왜 나오는지, 코딩을 하는데 왜 object 얘기를 합니까? 정말 신기한 그러한 컨셉입니다.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그거에 대해서 인트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가 먼저 나오네요. A, B, C 리스트가 있죠. 그거를 X를 Y에다 카피했어요. 그러면 X가 지금 A, B, C가 있고 요게 X가 요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애드레스를 여기 이제 가리치는 이 애드레스를 카피를 했습니다. Y. 그러니까 역시 Y도 이거를 가리키게 되죠. 같은 오브젝트를 두 개의 변수 XY 여기 파이썬에서는 변수라고 잘 안 그러고요. name이라고 그럽니다. 두 개의 이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은 오브젝트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G가 같은 내용으로 A, B, C가 있는데 이거는 새로 만든 거죠. A, B, C.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봅니다. X equal Y. 내용이 같은지 물어보는 거죠. 물론 같죠. True. X is Y. ID가 같은지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오브젝트를 가르치는지. 여기 ID가 있는데 이 ID가 X도 이 ID를 가르치고 Y도 이 같은 ID를 가르치죠. True겠죠. X equals Z, 컨텐트가 같은지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true겠죠. 두 개의 컨텐트가 같으니까. 그래서 Z하고 X하고는 컨텐트가 같다. 그래서 true. X is Z. 여기 아이디는 자기 나름의 또 새로운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아이디는 다르죠. 그래서 false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ello라는 스트링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단어를 똑같이 X, Y, Z 여기 똑같은 방법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답이? 이건 물론 다 true겠죠. true. 근데 맨 끝에 X equals Z, X is Z 이것도 true입니다. 요거는 스트링은 이렇게 한 단어가 있을 때는 이 단어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럴 때는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이렇게 심플한 단어 스트링은 같은 이 파이썬 안에 이런 단어가 다 같으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통일해서 아이디를 통일해서 갖습니다. 이 헬로를 젤로로 물론 바꾸면 서로 아이디가 달라지죠. 같은 단어들은 다 같은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오브젝트는 어떤 사물을 나타내죠. 실세계의 어떤 엔티티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모든 게 오브젝트죠. 그 오브젝트는 우리가 이름이 있죠. Student, Dog, Car, Cat, Books 이렇게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dentify를 하는 거죠. 이게 오브젝트예요. 뭐든지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아닌 게 없죠. 그래서 이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은 이 실세계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모델링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컴퓨터 안에다가. 그게 바로 Object Oriented Programming입니다. 뭐 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세계에 있는 것을 컴퓨터 안으로 이렇게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모델링 하는 거예요. 메타버스가 요즘 유행인데 메타버스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실세계를 모델링해서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실제처럼. 진짜처럼. 진짜는 아니지만 그게 메타버스인데 이건 옛날부터 우리가 이미 시작한 겁니다. 그게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bjects. 이 개념을 잘 이해하면 이제 점점 모델링 해가는 거예요. 여기 차가 있는데 이 차를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인가. 물론 실제로 차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디자이너들
카 디자이너들은 그 나름대로의 이런 모델링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코딩에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카의 인포메이션이 있고요. 카의 펑션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 오브젝트를 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인포메이션은 좀 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태틱한 거죠. 스태틱. 컬러, 색으로 정해져 있을 수 있죠. current speed, 숫자로 적어둘 수 있겠죠. current gear, 지금 뭐 drive라든가 back이라든가 neutral이라든가 이런 기어를 갖다가 상태를 우리 표시해 둘 수 있죠. 그게 인포메이션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펑션, 어떤 동작, 움직일 수 있는 거,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이런 단어겠죠. accelerate, brake, change gear, reverse, 이런 것들은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것은 펑션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카 A 되는 카가 있는데 거기 색깔은 red고 스피드는 50고 도어는 2개고 기어는 지금 4단 기어에 있다. 근데 또 다른 차가 있어요. 카 B가 있어. 그 차는 또 다른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죠. 그 차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피드가 10이 된 거예요. 10이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액션이 필요한 거죠. 펑션이 필요한 거예요. accelerate.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펑션, 액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every real world object has state와 behavior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state가 있죠. 남자, 여자, 뭐 나이, 학생, 신분, 뭐 이런 state가 있고, 그 다음에 behavior,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액션이 있을 거예요. 뭐 말하다, walk, 공부하다, talk,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behavior예요. 그렇게 구별해 보자는 겁니다. state와 behavior. 그러니까 학생을 여기 예를 들었는데 많죠? 학생의 그 state가. 그 다음에 behavior. 학생의 behavior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change the contact number 하면 전화번호를 바꾸는 작업. 뭐 코스를 택할 때 필요한 그런 액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eat, drink, wear, talk, work, meet, swim, run, drive 뭐 이런 액션들이 이렇게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state가 있을 거예요. ID, name, age, contact number, address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충 구별할 수 있겠죠. state와 behavior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object가 있으면 그 object에는 state 속성이 있는가 하면 behavior, 그 object만이 할 수 있는 behavior가 있겠죠. 그러니까 학생이 change enrollment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object에 따라서 특정된 액션들이 따라올 겁니다. 그런 걸 이제 object oriented programming에서는 메소드라 그래요. 여기 잘 정리가 됐습니다. Object is state plus behavior이라는 겁니다. Software object is state, is represented by variable. 변수에 의해서 represent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data field라고도 그럽니다. object의 변수들, data field들로 state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Software object implement its behavior. 그것은 메소드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Every object is bundle of variables and method. object가 있으면 그 object는 변수들, 데이터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예. 예. 여기 예를 들면 리스트라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이 오브젝트는 지금 스테이트가 1, 2, 3을 저장해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트예요. 그 다음에 액션이 어떤 액션이 필요하면 그걸 메소드에 어떤 액션이 필요하면 그것은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 reverse 그 어떤 메소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액션은 이 리스트를 반대로 reverse 합니다. 이게 메소드예요. 그럼 이 my list에 해당되는 메소드죠. 다른 데는 이 reverse 이름은 같을지라도 어떤 액션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오브젝트마다 고유의 액션들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합니까? inner program.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 프로그램 안에는 이 오브젝트가 한 종류만, 리스트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 여러 종류의 오브젝트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코드가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재미있는 컨셉입니다. state, behaviors. 요게 데이터 필드로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메소드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상위 개념이 뭐냐면요. 클래스예요. 클래스가 있으면 그 클래스 하나 가지고 같은 종류의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우스 클래스가 하나 있으면 거기 하우스에 따른 여러 개의 하우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스튜던트 한 사람이 있으면 클래스가 있으면 그 스튜던트 클래스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스튜던트들을 오브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파이썬 클래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Class is a structure we use to define a category of objects. 그렇죠? 이 클래스가 하나 있으면 그 클래스를 가지고 그 클래스에 속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일종의 템플릿이에요. 일종의 블루프린트예요. 그래서 for an object in our program, state is defined by variable, data field. 그러니까 오브젝트마다 다를 수 있죠. 이 데이터 필드의 값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차는 블랙이고 어떤 차는 화이트가 될 수가 있죠. 왜? 이 카의 색은, 컬러는 데이터 필드에 해당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차는 drive라는 메소드가 있죠. 근데 이 메소드는 무슨 차든지 다 필요한 거죠. 블랙 칼에도 필요하고 화이트 칼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behavior is defined by method. 그러니까 behavior는 다 똑같아. 같은 클래스라 그러면. 근데 state는 다 다른 거죠.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class and object analogy 보면은 어떤 이렇게 주조, 이렇게 몰드죠. 주조에서 만들어내는 한 종류의 그릇이 있으면 근데 약간씩 뭐 색깔이 다르다든가 무늬가 약간씩 다를 수 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Blueprint and Apartment Building Unit. 하나의 아파트먼트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똑같은 아파트먼트 컴플렉스를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여러 개 아파트먼트 만들어낸 게 오브젝트고요. 블루프린트는 뭐예요? 클래스에 해당됩니다.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 여기 있습니다. Class has a number of built-in class. 이미 파이썬에는 많은 built-in 내장된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list, dictionary, set 이런 것들이 다 클래스예요. int variable이 뭐 a equal 5 이렇게 돼 있으면 a는 int죠. 근데 b도 int가 될 수 있잖아요. b도 int입니다. 이렇게 요것도 오브젝트고 요것도 오브젝트고 근데 어디에 속합니까? 다 int라는 클래스에 속합니다.
그러한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So we can define our own classes. 이미 built-in 클래스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클래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define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많이 define 할 겁니다. Classes consist of, 이거 아까 계속 얘기한 거죠. state가 있고 method가 있습니다. state variable이 여기 있죠. instance variab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instance 되는 거는 이 오브젝트 하나하나를 보고 instance라고 그래요. 그 instance variable, 그 instance마다 값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state variable이고 method는 펑션과 같은 겁니다. 근데 particular instance of class, 펑션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오픈된 거예요. 그러나 method는 어떠한 클래스에만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클래스와 같은 종류의 오브젝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펑션이 바로 method예요. 펑션하고 약간 개념이 다르겠죠. 펑션은 누구나 뭐 데이터 타입만 맞으면 그 자기가 쓰려고 하는 용도에 맞으면 누구나 어떤 클래스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기 who가 있습니다. who, 클래스를 define 한 거죠. 클래스 이름. 그래서 그 안에 state를 나타내는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요. A, B, C. 데이터 필드죠. 그러니까 A는 0고 B는 ace고 C는 1, 2예요. 투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A는 0, B는 ace, C는 1, 2 그거를 이렇게 프린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액세스할 때는 여기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obj.a 하면은 첫 번째 엘리멘트를 액세스 하는 거죠. A를. 그 다음에 B를 ace. 그 다음에 C를 1, 2, 투플을 액세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컨셉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미 친숙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한번 아주 심플한 클래스를 만들어 봅니다. 여기 클래스 포인트. 너무나 간단하죠? pass. 그러니까는 여기 펑션처럼 여기 끝에다가 펑션은 여기 def라고 있죠? 그거 대신 클래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콜론하고 패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패스하려는 겁니다. 가끔가다 이제 개발할 때 이제 아웃라인 작성해 놓고 이렇게 패스해 놓고 나중에 이 패스를 대체할 코딩을 여기다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 보고 플레이스 홀더라고 합니다. 잠시 여기 임시 자리만 맡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코딩하죠.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행해 보면 심플리스트 클래스죠. 뭐 아무것도 없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클래스를 아무것도 없지만 하여튼 오브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인스탄시에이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브젝트 P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P를 이벨리에이트 해보니까 포인트, 얘는 클래스에 속한 P가 오브젝트예요. 요거는 클래스 이름이고요. 요 P는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근데 뭘로 만들어낸 오브젝트예요? 포인트, 클래스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젝트예요. 포인트 오브젝트. 근데 p.x 거기 포인트인데 x좌표가 뭡니까? 하라고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에러가 나겠죠. 애트리뷰트 에러. 그 지금 포인트에 애트리뷰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안에 없는 빈 포인트니까 x는 당연히 에러가 나죠. 여기서는 그렇게 에러가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 없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p.x = 2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다른 자바 같은 데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건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걸 허락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미리 애트리뷰트를 x, y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개념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러한 컨셉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하고요. p.y equal 4 이렇게 정하고 evaluate 할 수 있죠. p.x 그러니까 2가 나왔고요. p.y evaluate 하니까 또 4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브젝트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